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글로벌 증시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6.4%로 예측치를 상회했고요. 또 전월 대비로는 0.5%로 나오면서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6%로 예측치를 상회했고요. 또 전월 대비로는 0.4%로 예측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종 금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미국의 CPI 발표가 됐는데요. 이 CPI 수준도 중요하지만 실질 임금도 오늘 함께 발표가 됐죠. 이 전월 0.1% 대비 크게 증가한 0.7%로 나온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경제 지표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명입니다. 자, 오늘 10시 반, 그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CPI 발표가 있었죠. 근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그죠? 자, 시장이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차트를 좀 봤는데, 뭐 등락은 엄청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확실히 잡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월의 발언대로 그죠? 그런 CPI 쪽에 아직도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다. 즉 그때 제와의 말씀대로 디스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디스플레이션 전조 현상이 안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따가 CPI 또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고 어떤 쪽에서 아직도 디스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이 안 나타나는지를 그렇게 정확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거죠, CPI.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 투자를 또 잘 하셔야 되니까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CPI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짚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먼저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장은 공급망 개선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낙관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보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해야만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달성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서비스 비용의 임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위원들은 노동자 부족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구로다 BOJ 현 총재의 후임에 경제학자이자 전 BOJ 심의위원인 우에다 가즈오에 대한 인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에다는 전후 첫 경제학자 출신으로 국제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글로벌 중앙은행과의 정책 차별화에 따른 엔화 가치 급락과 대규모 채권 매입에 따른 일본 금융시장 왜곡이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셸 보우먼 미 연준 이사가 물가 안정은 아직 멀었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더욱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숫자가 완만하게 낮아졌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점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양한 뉴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이슈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원 물가가 하락을 해야 목표 물가 2%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의견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명 마스터님이 동의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근원 물가지수 발표가 됐죠. 전년 대비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천명 마스터님께 의견 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수치상에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근원이잖아요. 예.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예상보다는 이 하락폭이 크지가 않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져야지 연준이 목표를 달성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동조를 하고요. 자, 근데 오늘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 YOY가 있고 또 MOM이 있죠. Y가 이제 전년도인데 당연히 전년도 거에 비해서 올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작년에 2월에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죠? 자, 그 전쟁 때 6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9.1%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뭐 지금 현재 1월 거죠. 이번 발표한 게. 자, 딱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뭐 당연히 지리학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또 그때 당시 또 원유가 상당히 뭐 $130 넘게 또 올라갔었잖아요. 곡물가의 상승 등.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지만 올해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번 달에 비해서 하락폭이 상당히 미세했죠. 그리고 시장의 예측치보다 또 높게 나왔고, 그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서비스예요. 서비스하고 에너지.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자, 이걸 좀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항목들이 약간 수정이 된 부분들이 머지않아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드 앳 홈, 그죠? 이게 지금 한 0.2% 증가를 한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주거, 차 연료, 이게 또 0.2% 상승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상승을 했다는 거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어떻게 서비스의 일종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 서비스의 일종인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근원 CPI가 내려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데이터상에 지금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의료 서비스, 뭐 여가 서비스, 교육 서비스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지금 또 뭐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내려왔지만 극히 미약하죠. 미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근원 CPI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게 좀 교체가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나 식료품 쪽으로 요즘에 이슈가 되니까 비중을 좀 많이 뒀어요. 올 1년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래 숫자가 좀 더 안 좋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서비스의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서비스의 비분을. 서비스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축소를 시키고 식품 에너지를 더 서비스 퍼센테이지를 더 높게 잡았다는 게 이 숫자상의 어떤 보여주는 괴리감이 좀 있다는 거예요. 막말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 달처럼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의 가중을 둬가지고 데이터가 산출이 됐더라면 아마도 오늘 YOA 전년도가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싶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원 CPI, 그다음에
핵심, 그죠? 핵심 CPI 근원이죠. 거기다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정체돼 있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연준이 얘기하는 생각대로 그런 서비스 물가가 전혀 지금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4번 밟았을 때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죠? 결국 0.25%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어떤 기저 효과가 좀 사그러드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또 염려스러움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에서 뭐 아까 시청자도 데이터 정확히 보셨겠지만, 그죠? 본 대로 앞으로 그런 서비스 물가가 한동안 떨어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결국엔 금리를 이제 세게 좀 올려야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 또 금리를 또 세게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이제 효과들이 좀 몇 개월 있다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쉬운 얘기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일 또 소매 판매 또 PPI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연속성상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그렇게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면 PPI도 예상치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 달성까지는 상당 기간 좀 필요하겠다라고 오늘 생각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죠? 이 그런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 이제 저 차트 보면서 하락을 하는지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CPI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년 대비보다는 전월 대비가 더 의미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전히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차기 BOJ 총재와 관련한 두 번째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차기 BOJ 총재 우에다 총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좀 산적한 과제가 많다라는 이 글로벌 이슈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총재가 이제 구로다 총재 거의 1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원래 부총재가 이제 당선이 되기로 했었는데 이제 깜짝 발탁이 돼 경제학자.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중심을 좀 지금 파월도 있잖아요. 자꾸 민주당에서 압박 가하고 컴플레인 가하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본도 그런 맥락에 의해서 최초로 경제학자를 발탁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그래서 이제 발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의 성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자 일본 그죠? 일본 엔화가 상승으로 갈 것이냐 하락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 정해지겠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죠. 저 YCC 정책 그죠? 긴축 완화. 그죠? 그런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산적해 있어요. 자, 당면 과제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비둘기파적인, 좀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수정 보완을 할 거는 분명히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지금 일본이 그죠? 자,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는 다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12월에 0.25, 10년 국채 금리 0.25를 올리면서 그때 이제 엔화가 약 강세로 좀 돌아섰었죠.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일본도 상당히 이제 이 우에다 새로 당선된 사람들도 골치가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 기업에도 부담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계에도 일단 부담이 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왜 10년을 넘게 거의 제로 금리를 하다가 갑자기 퍼센트 이게 금리 자체를 올려버리면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압박을 또 갑자기 또 이제 일본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는 것도 상당히 무리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서서히 간다는 거죠.
어떤 이제 이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투기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일단은 엔화가 그죠? 12월에 많이 빠졌죠. 강세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저점에서 투기세도 이제 매수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엔화도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그죠? 자, 4월 달에 이제 임기가 바뀌죠. 그때까지는 올라가기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겠다. 여기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엔화를 어떤 투자를 하시는 또 안전자산, 기축통화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엔화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정책을 좀 완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일본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어떤 완화 정책들을 조금 수정 보완해 가면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엔화가 서서히 강세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엔화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정책을 일단 어떻게든 변경을 해 나갈 거예요. 한 번에 변경을 못 시킵니다. 왜? 이 신임 총재가 자기의 모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확 바꾸지는 못해요. 자, 이거 초창기에는 항상 그런 선례들이 항상 이 일본 정책상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일단 단기금리가 현재 마이너스잖아요. 자, 단기금리 마이너스 정책을 일단은 해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YCC, 그죠? 통화 완화입니다. 긴축 완화. 자, YCC 장기금리가 그때 10년물을 0.25% 올렸죠. 자, 그거를 이제 5년물, 3년물까지 확대를 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상당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엄청나게 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든 해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화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에서도 투자하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BOJ의 이제 새 시대가 열립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첫 총재가 발탁이 됐는데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인물일지, 매파적인 인물일지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둘기파라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앞으로도 시장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이사가 물가 안정은 아직까지 멀었다라면서 더욱더 긴축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명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 지난번도 몇 번 나와서도 항상 연준의 말이 정답이다라고 했었고, 저번에 이제 결국에 이제 워싱턴 DC까지 1월 FMC부터 지금까지 이제 워싱턴 DC까지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각종 연준 관계자들이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발언의 핵심이 지금 물가 안정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셨다시피 CPI에서 근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적인 얘기가 2%. 자, 인플레이션 숫자가 2%까지 내려가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그 CPR을 보면서 확인을 시킨 거예요. 그죠? 자, 시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 쪽에 문제가 제일 발생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됐든 기업은 지금 실적이, 그죠? 지금 이제 4분기 이제 기업 실적을 다 발표를 했는데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죠.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다음 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암울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엔 뭡니까? 자, 기업들이 지금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 결국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퇴사를 시킬 수 없는 이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서 직원을 붙잡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 또 리스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사람은 직원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벌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서비스를 자꾸 하게 되겠죠. 그죠? 하게 되고. 자, 이거 우리가 석유 휘발유가 지금 13% 급등한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게 왜 예의주시를 또 해야 되냐면,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러시아가 50만 배를 감산을 3월 달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 오펙 플러스도 올해 감산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죠? 미국은 또 원유로 또 유럽에다 수출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결국 미국 자체 내에서, 그죠? 어떤 휘발유 자체가 재고가 조금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요와 공급이 딸리게 되죠. 자, 수요와 공급이 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휘발유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3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또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인플레이션, 아까 식료품, 에너지가 거기다 비중을 이번에 1월 달에 바뀌면서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 거기 발표하는 어떤 지표의 퍼센테이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에너지가 일단 포함이 된 또 리스크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물가 안정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그 데이터 속에서 다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장은 여전히 안 믿는다고 가는데 이제는 믿어야 돼요, 시장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상당히 연준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데 연준은 아직 시장은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 3월 달에 한 번 올리고 0.2 올리고 5월 달에 안 올릴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저번에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빼도 어찌 보면서 5월 달까지 무조건 확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정사실을 자꾸 시장이 안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는 투자기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미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가 오늘 CP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은 확실한 윤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통화긴축을 더 해야죠. 그러면 통화긴축 더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에서는 일단 안 좋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보시면서 일단 상승보다는 어떤 하방의 방향을 보시면서 투자의 포인트를 맞춰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주요 목표인 연준은 계속해서 물가 안정에는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발표된 CPI 이후에 좀 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 국제금리도 또다시 튀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CNBC가 내놓은 CPI 분석에 따르면 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CPI가 아직까지는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미국 1월 CPI가 헤드라인 6.4%, 근원 5.6%로 발표됐습니다. 골드는 11월 이후 석 달간 17% 이상 급등한 뒤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은 EIA가 셰일 분지 원유 생산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로FX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올해 성장 전망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지 천명만서님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일단은 이제 제 기법을 이제 제가 두 번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차트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설명드리는 기법수가 작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에 잘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법서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뭐 12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노란톡에 이제 배포는 해드릴 건데 자, 오늘은 좀 더 그 내용을 좀 여기서 좀 이 그림을 좀 크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걸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스닥에 오늘 어떤 식으로 해서 오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낸다. 일단 리얼하게 또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법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를 먼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약 하락을 하다가 결국엔 103%를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달러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하고는 반비례 관계죠. 골드하고도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제가 차트 보면 그게 이제 증빙이 될 텐데, 결국엔 현재까지 달러가 103을 지지하면서 상승의 어떤 방향을 튼다면 결국엔 하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하락 패턴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오늘 딱 보니까 첫 번째가 일단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RSI예요. RSI. 자, RSI가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쉽게 해서 자, 이 순간적으로 그죠? 자, 캔들 하나 가지고 야 갑자기 얘가 빨간 거는 우리 양봉으로 얘기를 하고 파란 거는 음봉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매수, 매도, 그죠?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파란 거는 매도 신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RSI를 매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제 이 증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자, 이게 파란 게 있습니다. 이거 파란 이제 그 매도 신호가 있어요.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요게 일단 뜨고 요 각도가 있습니다. RSI 이 선이 있어요. RSI 신호선. 자, 요게 각도가 35도 이상 꺾였을 때 강한 어떤 하락장의 전조다가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거의 90도 꺾였죠.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폭락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이 그렇게 연출이. 물론 이제 아까 뭐 양봉, 음봉 이렇게 되게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인데 결국은 대세는 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가지 패턴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면서 하락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데드 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자, 기본적으로 매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매도할 때 이제 요게 신호가 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 요거를 이제 데드 크로스와 이기동 평선도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걸 보시면서 꼭 유념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과매수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자, 그냥 과매수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 70에서 요 100 사이가 있어요. 70에서 100 사이. 그죠? 자, 여기 위에 나중에 보시면 70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요 사이에서 요렇게 요런 표시가 색깔이 되면 과매수. 너무 매수세가 과했다. 이제는 하락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이론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걸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것만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RSI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MACD예요. MACD는 이제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얘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봐야 될 그런 추세선입니다. 이것도 뭐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거 간단하죠. 이것도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각도가 또 35도 이상.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또 비교가 되죠. 제가 하나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 갖고 통하는 거는 이거는 기법이 아니죠. 여기저기서도 다 이게 통용이 돼야지 이게 진솔한 기법이 되는 거고 실매매를 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이게 3-4시간 지난 건데 이렇게 두 개 비교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35도 이상 꺾일 때 강한 어떤 추세의 전조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C는 이렇게 간략하게 깊게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이것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텝 3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봐야 돼. 이제 이동 평균선이 제일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을. 그죠? 자, 진입을 해야지 뭐 이것만 보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자, 아까 이제 매도 시그널 나왔던 데가 여기 바로 요 단이에요. 요 단.
자,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진입하는 게 우리 시청자들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손절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RSI가 MACD가 다 일단 하방에 어떤 시그널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바로 위에가, 자, 여기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5분봉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분봉을 2번에서 3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그죠? 네,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요걸 지키셔야지 안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매도할 때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음봉이죠. 그죠? 음봉인데, 자, 매도할 때는 음봉 최상단에서 진입을 하세요. 이게 뭐, 왜냐면 손절을 아까 말씀 짧게 잘 가져가기 때문에, 이 뭐 중간이나 하단에서 잡아버리면 손절만 당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매도할 경우는 제 상단에서 일단 진입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될 게 기울기예요. 이게 기울기. 그죠? 자,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이게 이렇게 원 그리듯이, 타원 그리듯이 그리는 각도가 제일 좋습니다. 좋으면서, 자, 그리고 또 이제 이평선이 5일평선 최상단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원칙입니다. 5일평선 최상단에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1평선이 바로 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게 뚫리는 게 바로 데드 크로스예요. 요게 나와주면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가 됩니다. 시나리오가 되고. 자, 그럼 청산은 어디서 합니까? 이제 여쭤보실 거 아니에요. 자, 아까 MACD 가지고 말씀드린 MACD가 추세죠. 자, 아까 우리 매도로 들어갔잖아요. 매도에 대한 신호가 바뀌는 구간, 그 매수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때 청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시면 뭐 진입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청산하는 거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도 뭐 동일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거 이평선 배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5일 이평선이 제일 상단에 있어야 되고요. 상단에. 그다음에 20일 이 바로 밑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저만의 기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뭐 비스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딱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락 패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실생활에 적용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나스닥 딱 보시죠. 이거 아까 10시 반에 장이 딱 열리면서, 그죠? 자, 이때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들어간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여기서만 일단 보시자고요. 만약에 아까 이제 그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각을.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이거는 이거는 뭐 거의 500T 가까이 된 뭐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바로. 자, RSI가 그죠? 딱 보시다시피 정확히 나와요. 아까 이상하게 똑같은 것 같네. 거의 90도 가까이 지금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죠? 꺾어버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서 MACD가 음이 나왔죠. 그죠? 자, 이게 때 장대 양봉인데 손절을 좀 짧게 잡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들어갔어도, 그죠? 요 정도. 제가 한 2-3개 정도는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 2-3개 정도면 한 요거 12,600 정도가 됐겠네요. 요 정도. 제일 상단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일 상단에서 잡았으면 어떻게? 12,600이니까 지금 한 12,000, 그죠? 500 가까이, 한 600T 가까이, 한 500T에서 600T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런데 청산은 아직 안 해도 되죠. 왜? 아직은 상방에 대한 시그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홀딩을 하셔도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요거를 하시면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달러 인덱스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방송 관계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자, 달러 인덱스가 기축통화,
달러 인덱스만 보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 기축통화가 있죠. 유로, 파운드, 엔화까지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투자를 하셔야 돼요. 비교를 안 하시고 하시면은 나 달러만 보면 낭패를 볼 수가 있겠다.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 어떻게 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거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골드 한번 더 볼까요? 이거 보신 김에 골드도 네.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골드도 보시면 똑같죠. 뭐 골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하고 그죠? 골드하고 3대 지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게 여실히 보여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제 기법이 이제 그 지수들은 변동성이 너무 많죠. 우리 지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좀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견디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를 이제 골드도 괜찮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골드에 적용하시면은 오히려 더 나스닥 하시는 것보다 좀 부담이 조금은 덜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뭐 이제 RSI 그죠? 일단 각도가 조금 꺾이다가 이제 올라갔었는데 결국에 이제 꺾였죠. 꺾이면서 여기서 또 MACD는 그냥 쭉 내리 꽂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딱 좋은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MACD가 조금 벌어졌잖아요. 이게 한 5분봉 3번 한 3번, 4번 지난 거네요. 그럼 여기서 들어갔었다면, 그죠? 187에 만약에 들어갔다 치면 186일이죠,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100틱이 넘는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각도가 너무나도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계속 홀딩 매매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분들이 이제 다이나믹한 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자, 미장이 열리거나 국장이 열릴 때 바로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방향이 맞을지언정. 하지만 뭐 아까 손절을 좀 우리가 짧게 잡고 가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갔기 때문에 손절만 당하고 계속 손절만 당하면 방향은 맞는데 손실만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시 말씀드린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장이 열리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관망을 하세요. 관망을 해서 정확하게 제가 기법대로 이런 시그널들,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나오면 딱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5분, 10분을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기다려야죠. 그죠? 자, 완전한 찬스 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찬스도 아닌데 그냥 막 마음만 급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때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기다리시면서 세상에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깝게 그죠?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락 패턴 가지고 나스닥하고 골드를 리얼한 화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제 말을 또 믿고 따라오신 분은 또 수익을 보셨을 테고 하여튼 어떻게든 오늘 또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성투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의 투자 노하우, 실전, 매매 기법을 배워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기법에 관한 자료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무료로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후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월 14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주요 상품들도 지금 현재 하락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 1분봉 차트 기준입니다. 오늘 CPI가 발표된 이후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장대 음봉으로 쭉 밀렸다가 다시금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강하게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지표 해석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반락했습니다. 계속 하방으로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개장 직후에도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대 하락한 12,4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도 확인해 보시죠. 10시 30분 발표 이후에 나스닥과 커플링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80달러 선 돌파를 했지만 다시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번지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강하게 밀리면서 현재 3% 넘는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배럴당 77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도 10시 30분 기준으로 장대 음봉 이후 크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강달러 다시 살아나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5%대에서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고 있고 현재 온스당 1,85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대부분 상품들이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요. 현재 보합 수준이었다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마이너스권에 전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1.073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네, 주요 상품들의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사실 이 CPI 발표되기 직전에는 조금 안일한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전 거래일에는 상승 마감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CPI 발표 직후에는 굉장히 체력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나스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개장 상황 살펴봤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국엔 뭐 CPI가 연준의 예상대로 네. 아직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거기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장에 적용이 바로 되는 게 아닌가. 네. 시장이 이제는 따라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법상으로 또 설명을 제가 드리면 또 이해가 또 빠르잖아요. 그죠? 네.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볼 필요 있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가면서 제가 이제 나스닥 실매매 하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DXY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자, 아까 102%한 중반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103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뭡니까? 달러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하락을 하죠. 골드도 하락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유로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유로가 있고 여기 파운드가 있어요. 자, 유로도 하락이고 파운드도 약세예요. 그러면 어때요? 달러의 강세를 힘을 보태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라든지 골드, 아까 뭐 오일까지도 지금 동조 현상을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는 고려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차트 보겠습니다. 잠깐만 차원 좀 내릴게요.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보면은 제가 오늘은 자, 이게 나스닥 딱 보시다시피 그죠? 아까 이제 10시 반에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이 뭐 방향이 전혀 없는 이거 장대 양봉, 어떻게 장대 양봉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늘은 순탄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려가긴 내려가더라도 이게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세가 일단 하락장은 맞는 얘기인데 어차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짧게 가져가면은 이게 이제 손절당하다 오늘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관망을 하시고 내일 어차피 내일도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안정적으로 내일 투자를 해보시는 게 지금은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너무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12,550 정도. 여기서 아까 이제 CPI가 발표를 되면서 그죠? 여기서 강하게 지금 저항대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122평선하고 242평선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죠? 12,550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짧게 그죠? 매도 전략을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재 상태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MACD가 어떠세요, 지금? 자, 아직도 지금 추세가 하락의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일단 1차적으로 RSI가 매수 신호, 그다음에 MACD가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저항대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여기서 매도 전략을 한번 노려보시는 걸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 5분봉 적어도 두세 번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계속 미끄러진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관망만 하시고 컴퓨터 빨리 끄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자, 일봉을 보면 지금 그쵸? 상단이 5일 이평선이에요. 지금 상단이 5일 이평선이고 여기 밑에가 지금 이제 242평선입니다. 지금 그죠? 자, 242평선에서 오늘 꺾여준다면 데드 크로스가 나와줘야 되죠. 이제 원래 제 기법상으로는 22평선이 바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배열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배열이 안 바뀌고 240 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하방으로 어떤 하방의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더 세게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RSI는 일단은 매도 신호가 벌써 며칠 전에 떴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하게 그죠? 1% 넘게 지금 뭐 상당히 좀 그 방향이 좀 상당히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요 상황에서 강하게 거의 1%대 이상, 그래서 2%대 가까이 하락을 해준다면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에 대세가 일단은 추세가 하락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하실 때 일봉도 보시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 CPI 지표에 대한 경고가 이미 나왔지만 시장이 CPI 둔화를 기대했던 만큼 그 실망이 현재는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다시 103선으로 올라섰고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3.75%로 상승 전환한 상황인데요. 이 내일 밤 소매 판매 그리고 또 모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고용지수에 대한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다 확인하시면서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일이 오늘 강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맞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 오일도 뭐 오늘 이제 시장이 확인을 정확히 시켜줬죠. 네, 저는 이제 근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어차피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3월 달부터 무조건 50만 배럴 감산을 하기로 결정을 지은 상태예요. 자, 그럼 일단 유가에서는 안 좋은 신호죠. 그리고 뭐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런 것들이 유가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이벤트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이슈가 되는 거죠. 일단은 여전히 높은 그래서 금리 그리고 달러가 오늘은 제가 왜 달러가 이제 예상외로 많이 뛰다 보니까 원유가 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유가까지 오늘 만약에 커플링이 안 되고 유가가 혼자 널뛰기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어떤 아까 에너지가 또 이제 퍼센테이지가 CPI 많이 비중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준은 더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오늘은 하락이 맞습니다. 오늘은 하락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은 아니다.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지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77달러에서 75달러. 일봉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전히 지금 보시면 여기 60일 이평선에서 계속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거의 5개월을 연속. 요게 지금 77달러에서 75달러 사이 구간입니다. 75달러, 77달러, 75에서 77. 자,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추세가 상방의 추세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방이 맞지만 자 75달러까지 최하까지 내려간다는 가정에 놓고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유가나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하방이 맞지만 전체적인 거로 하방의 그림을 그리고 어떤 투자를 가져가면 또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망을 하시고요.
77.60에서 한번 내려오시면 거기서 짧게 매수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내려온 건 다 내려온 것 같으니까요. 77.60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천명 마스터님께서 또 오늘 생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나온 CPI 리뷰 그리고 또 PPI 프리뷰에 대해서 깊게 해부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 문자 번호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